사실상 동격 구문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많이 해석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센스 있게 보면 다 모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입니다. 동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예문을 통해서 그냥 보도록 하죠. 일단 동격 구문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니까 명사 대명사를 달리 말하거나 그 의미를 보충하는 어구가 명사의 형태로 덧붙는 것을 동격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래 그 형태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상 아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만한 형태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명사 다음에 콤마 있고 명사 있는 것. 두 번째, 두 번째 줄 뒤에 있는 명사 or 삐리리리리 이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럴 때 콤마나 or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앞에 거, 즉 뒤에 거.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 다음에 5월만 나왔는데 콤마 5월을 쓰기도 하고 5월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콤마 5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5월을 둘 다 뭐라고 해석한다? 즉 앞에 거, 즉 무엇. 나머지는요 그냥 원래 우리가 해석하던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번 오늘은요 좀 동격이라고 하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담담하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문법 없으니까요. 자, 173번 보겠습니다. The term. 아까도 어떤 학생의 단어에서 t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erm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용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처럼 용어라는 뜻도 있고 기간, 학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뭔가 조건이란 뜻도 있고요. 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쉬워 보이는 단어가 다이어면 그건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선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 블루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용어는 comes, 옵니다. 어디로부터 오죠? 전명구? From the color, 색깔로부터. 또 전명구 of the poker chip, 포커칩의 색깔로부터 옵니다. 블루칩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highest value,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포커칩의 색깔로부터 옵니다. 즉 파란색이죠. 즉 파란색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늘 딱 이런 것만 설명하고 싶은 거야. 즉 그런데 위에서 있는 명사, 콤마 명사, 명사, or, 삐리리, 명사 이거 빼고는 나머지들은요. 제가 동격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오브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저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구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별것들 아닙니다. 그쵸? 네. 174번 준비됐죠?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attitude,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Attitude is your psychological disposition이라고 했는데 psychological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disposition, 성향, 특성 이런 뜻입니다. 성향, 특성. 자, 그러면 앞부분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당신의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성향입니다. 즉 됐어요? 즉 a personal predetermination 이라고 했어요. predetermination 사전 결정. 왜요 선생님? pre 한 다음에 끊어봐. 영어에서 접두어로 나오는 pre는 앞선, 미리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determination 결정이에요. 즉 사전 결정. 개인적인 사전 결정입니다. 됐죠? 자, 뭐하지 않기 위한 not to let 허락하지 않기 위한 anything 어떤 것을 또는 누군가 어떤 것이 누군가가 take control 통제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사전결정입니다. 무엇에 대한 통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
또는 or manipulate 조정하는 거야. 너의 기분을 조정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죠. 더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 병렬 연결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 manipulate는 take와 병렬 연결 1번,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let은 사역 동사가 부정사화 됐죠. 그래서 사역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take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가 오죠. 따라서 take는 원형 부정사 1이고요. 초록색을 보면 manipulate 원형 부정사 2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빠르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당신의 심리적인 기질, 성향입니다. 즉, 개인의 앞선 결정인데요. 뭐 하지 않기 위한 앞선 결정이냐면 허락하지 않기 위한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너의 삶에 대한 통제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는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너의 기분을 manipulate, 조정하다, 조작하다, 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인 앞선 결정, 선행 결정입니다. 됐니? 그게 태도래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l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근데 let이라는 단어 되게 쉽게 알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let을 정확한 해석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던데 모르면 쓰세요. 알면 그냥 냅두시고요. 여러분 let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괜찮아, 틀려도 돼. 여러분 let을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 고요한 거 봐. 이거 틀려도 대답해 달라니까. let. 보통 let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일단 let은요. 시키다라는 사역동사니까 시키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let은 뉘앙스적으로 냅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삐리리리 하도록 냅두다. let은 사역동사기 때문에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let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let it be. 아이고. let it be. 아, 노래 못하겠다. 니들이 호응을 해줘야 노래를 부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let it snow. 그 뭐야? 그 겨울왕국 뭐야? let it go. 참고로 저는 겨울왕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겨울왕국 이러면서 보는 건 좀 웃기잖아요. 물론 겨울왕국 2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서 좀 봤습니다만 겨울왕국 2 보다가 난 잤어요. 겨울왕국 2 더럽게 재미없던데요? 2. 1은 재미있대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안 봤고 2가 나왔을 때 우리 애기들 보여주려고 딱 데리고 갔는데 졸려서 막 미치겠는 거야. 와이프가 옆에서 그냥 자. 그래서 잘게.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잤죠. 근데요. 레디코를 내가 아니 겨울왕국을 내가 영화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 내용 스토리라인이 보여. 왜? Let it go. 그것이 가도록 냅둬라야. 근데 그것이 뭐겠어? 아픈 과거 슬픔이 떠나가도록 냅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흘러가라는 거지. Let it snow.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이 다가오면 길거리에서 노래를 막 이렇게 요즘 뭐 길거리에서 노래 듣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시절에는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야. 버스 정류장 옆에서. 근데 그 노래들 중에서 Let It Snow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궁금하면 유튜브 쳐봐. Let It Snow.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켜주세요. 눈이 내리도록이야. 눈 내리게 해주세요. 눈 좀 와주세요. 이게 let it snow. 오케이? 노래 나올 뻔해갖고 내가 계속 노래를 집어넣고 있잖아. 막 멜로디가 나올 것 같아서 꾹꾹. Let it be. 비틀즈입니다. 여러분 비틀즈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비틀즈 다음엔 그만한 인기가 있는 건 BTS죠. 호응이 없네. 웬 BTS 아미가 없나 봐. 비틀즈는 말이야.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Let it be가 무슨 뜻이냐면 it, 그것이, be, 그냥 있도록 let, 냅둬 주세요. 청년들이 원래 영국 하면은 무슨 나라라고 하냐? 땡땡의 나라, 영국. 지금 영국에 신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모자에다가 왜 우산 이렇게 해갖고 양복 검은 거 입고 다니는 영국 아저씨들은 이미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다 없어졌다. 지금 영국 런던 가면은 그런 아저씨 없어. 근데 비틀즈가 아직 활동할 때만 해도 영국에 그런 아저씨들이 있었어. 근데 그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저런 젊은 것들 쯧쯧쯧 이런 거지. 근데 얘네들이 노래를 갖고 나온 거야. 뭐라고?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it, 그것이 be, 존재하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let, 냅둬 주세요. 그러니까 let it be 이게 냅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청년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겠어?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빵 터진 거야 인기가. let은 뭐야 기본적으로? 사역동사기 때문에 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냅두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내버려두는 뉘앙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목적격 보호는 워정부정사라는 거야. 자,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let 다시 한번 보면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너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너의 기분을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됐어? 175번. There are two ways. 일형식입니다. 여기서 there은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드리지도 않죠. 동사는 are, 주어는 two ways of spreading light입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Spreading light, 빛을 퍼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다음에 요거 콤마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즉, 그렇죠. 센스 있네. 즉, 두 가지는 뭐야? To be the candle. 캔들이 되는 거고, 초가 되는 거고, to be the mirror.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울? That reflect it. 그것을 뭐하는? 그것을 반사시키는. 참고로 또 여러분 reflect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뜻이죠? 네 가지. 넌 세 가지였어? 하나 더 외우면 되겠다. 그치? reflect 네 가지 뜻 다 모르면 하나라도 모르면 지금 정리하세요. reflect t까지. 일단 얘는요. 뜻이 뭐냐면 3반 1숙입니다. 네? 3반 1숙. 반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뜻과 숙으로 시작하는 한 개의 뜻이에요. 자, 시작해 봅니다. 반, 사, 하다. 반, 성, 하다. 반, 영, 하다. 이렇게 세 가지 반. 숙은요? 아는 사람 가르쳐줘. 맞습니다. 숙고하다. 숙고하다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반 1숙이에요. 나는 반숙. 너는 완숙이야? 너도 반숙이야? 에이, 너는 여기 완숙 없어? 완숙 좋아?
계란, 쉽지 않은데. 계란 싫어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 너는 그러면 3반 1숙을 좋아하거라. 나 지금 개무시 당한 거죠. 76번입니다. 자, the fear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the fear이 주어면 동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 of saying. 말하는 것의 두려움. something stupid. 뭔가 찐따 같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stupid people. 멍청한 사람들이 never have. 전혀 have. 갖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멍청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has censored. 여러분, 센서가 검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센서가 검열한다. 그러면 has censored니까 검열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됐죠? 자, 무엇을? far more good ideas. 여러분, 여기서 이름 하나씩 좀 정리합시다. far를 갖다 문법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5글자. 5글자. 맞아, 비교급 강조 정답. 오, 뒤에 무얼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far는 뭐니 아니라 그러면 훨씬이란 뜻이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검열해 오고 있다. 뭐보다? than bad ones. 나쁜 아이디어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다시. 두려움은 말하는 두려움. 뭘 말하는 두려움이냐면 어리석은 무언가를 말하는 두려움.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자, 멍청한 사람들, stupid한 people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멍청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검열을 해오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나쁜 아이디어들보다. 됐죠? 77번입니다. genetic diversity.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genetic diversity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몰랐으면 반성하고 외우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5월이면 또는이잖아. 근데 내가 아까 콤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콤마 5월 나오면 머릿속에서 씩 쪼개면서 머릿속으로 쪼개는 거 힘들지? 겉으로 씩 쪼개면서 우리는 요게 어떤 뜻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즉. 그리고 이 즉은 그냥 주어에 대한 설명이야. 유전적 다양성은 즉 범위 다른 inherited trait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특징들 다른 물려받은 특징들의 범위 이런 유전적 다양성 among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서 within species 종들 안에 즉 정리할게요. 종 안에 개체들 사이에서 개인들 했는데 내가 개체들이라고 그랬지? 봐봐. 사람이면 개인이야. 그치? 하나 개인. 됐어? 근데 우리 잠깐 야옹이들 내보자. 개가 되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 각각 야옹이가 됐다고 치자. 야옹이 1, 야옹이 2, 야옹이 3. 잠깐만. 개인이야? 야옹이 개인이야? 아니지. 야옹이 개체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아?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개인의 개인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에서 인디비주얼은 사람의 뿐만 아니라 사물, 동물에도 사용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저것은 개인의도 되지만 개인들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개체들이라고도 해석된다고. 됐어? 종들 사이에 종들 안에
개체들 사이에 다른 물려받은 특징들의 범위인 유전적 다양성은 자, 색깔 파란색 동사갑니다. 제공해 줍니다. 무엇을? 기초를. 무엇에 대한 기초? For evolution. 진화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됐죠? 78번 갑니다. You shouldn't miss. 너는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되죠. 당신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를? The fact. 사실을 말이죠. 어떤 사실입니까? 자, 여러분, the fact 다음에 나오는 대은 10중 8구 뭡니까? 동격 접속사 대시입니다. 동격 접속사 that의 특징을 빠르게 설명해 보면 동격 접속사 that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격 접속사 뒤에는 어떤 절이 옵니까? 완벽한 절이 옵니다. 정리해서 쓸게요.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동격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선 fact라고 하는 명사였죠? 선행사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동접 뒤에는 어떤 절이 옵니까? 완벽한 절이 옵니다. 완절. 비완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너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실?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오, 첫인상. Do not have. 갖지 않는다. 뭐를? A lasting effect. 여기서 lasting은 지속하는 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last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지속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속하는 effect, 영향. 어디에? on relationships, 관계성에. 어디 사이 관계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즉 정리하면 첫인상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이건 뭐야? 첫인상 안 좋았지만 반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미지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네. 자, 79번입니다. The question,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니? 요런 질문 말이야.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난 이렇게 색깔을 바꾸죠. 다시, whether이 뭐예요? 인지 아닌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is to be praised, 칭송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은 depends up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나요? The use,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use를 수식해 줍니다. is made, 만들어진 of the technique,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용에 달려 있어요. 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칭송을 받을 것인지 비난받을 것인지. 여기서 내가 지금 뭔가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을 일부러 지금 설명 안 하고 쭉 해석했는데요. 선생님, 방금 전에 해석하신 데서 저거 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니면 저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도 설명하긴 할 거지만. 여러분, 이거 해석 제대로 됐어요? 노란색 부분이요? 그쵸? 제가 이거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보신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자, 보세요. 제가 조금 돌아서 설명하는데 다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팔품사 있잖아요. 팔품사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품사가 뭘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품사 뭐야?
아니면 가장 쉽게 느껴지거나 개인 이건 선호도니까 상관없잖아.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어떤 품사를 좋아하십니까? 아, 명사가 간단하니까 그러죠? 딱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네. 어떤 품사를 좋아하십니까? 명 잠깐만, 명사 라인 타기로 한 겁니까? 아, 뭔가 다채로운 게 필요한데 어떤 품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냥 골라 주시죠. 더 간단한 거군요. 종류가 적다 이거죠? 어떤 품사를 선호하십니까? 동사가 좋습니까? 동사가 제일 복잡한데. 사실 동사가 복잡하긴 해도 복잡한 매력이 있죠. 자, 여러분. 의외로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비투용법 설명하면서 형용사를 설명할 겁니다. 잠깐만, 이거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들어봐. 그리고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형용사 쉽잖아. 그러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고, 아, 틀린 거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이 조용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맞기는 맞아요.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니? 그러면 10중 8구 학생들은 선생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하지만 형용사의 한 가지 용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용법이 있으니 형용사는요. 보어의 위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보어의 위치에 오기도 합니다. 느낌이 잘 안 오죠. 지난번에 살짝 한번 여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쵸? 빠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 다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happy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happy라고 합시다. 뒤에 boy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선 명사인 boy를 갖다가 앞에 있는 happy가 행복한 소년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He is happy. 여기서 happy는 뭘 수식해 줍니까? 주어, 동사, 호어. 그쵸? 이 형식. 여기에 오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보어의 위치에 오는 겁니다.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오는 것. 이건 문법적으로 용어가 틀린데 위에 있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문법에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보의 위치에 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 용법 또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더군요. 즉 정리할게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명사수식, 즉 한정적 용법으로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니? 자, 그런데 형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부정사.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입니다. 왜? 때에 따라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이게 명사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처럼 사용되면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부사처럼 사용되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맞지? 그러면 부정사의 이런 게 있잖아.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도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정적 용법이 있고 얘도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목말라. 뭔가 마실 것 좀 주세요. Something to drink. 들어본 적 있잖아요.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그쵸? 이렇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앞에 있는 뭘,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게 한정적 용법이에요. 됐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대속적 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요. 이 계속적 용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배웠습니다. 뭐로? 비투용법이라는 용어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도 돼. 근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만 있으면 되는데. 비투용법이야. 보세요. 비동사가 정리할게요, 이제. 주어가 있습니다. 이거 얘예요.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로 나오는데 그 뒤에 투 부정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해석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한 가지는 뭔지 알아? 주어는 이다 투부정사 하는 것. 얘는 명사정용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얘는 비투용법이 아니야. 알았어?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비투용법은 오늘 아까 배운 비투용법은 화살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가 삐리리리 할 거야. 이렇게 갑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투부정사 삐리리리 할 것이다. 중학교 때 비투용법은 예정, 운명, 미래, 의무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얘들아 다 필요 없어. 봐봐. 운명, 뭐뭐 할 운명이야. 미래지. 예정, 뭐뭐 할 거야. 미래지. 의무, 뭐뭐 해야 해. 미래지. 결국은 그냥 할 거야로 가면 돼. 삐리리리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이냐, 얘들아? 요 부분인 거야. 요 부분인 거야. 비투용법. 뭐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질문은 is to be praised. 아니구나. science. 과학이 is to be praised. 칭찬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칭찬받다. 과학이 칭찬을 받을 거야. 또는 brain. 비난하다니까 또는 비난을 받을 거야. 인지 아닌지 정리하면 과학이 칭찬을 받게 될지 비난을 받게 될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네요. 여기에는 피투용법이 사용됐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자, 아래 그냥 넘어가고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179번까지 우리가 173번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과제로 계속 드리는 1단계 해석 쓰기, 2단계 단어들이 스플릿되어 있는 걸 갖다가 순서대로 배열하기, 3단계 한글로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놓고 하나씩 영어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기. 이거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175번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무엇에? 빛을 퍼뜨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초가 되는 것 또는 거울이 되는 것, 그것을 반사하는. 됐어요? 씁니다. 물론 이렇게 뜻을 쓸 때 제가 방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의역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요 의역 좀 안 친합니다. 직역 좀 안 친합니다. 의역으로 좀 편하게 해석 쓸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직독직해를 선호하고 직독을 선호합니다. 방금 전처럼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들. 뭐하는? 빛을 퍼뜨리는. 즉 되는 것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초가 되는 것이고요. The candle. 또는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것이죠?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울? 그것을 반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 1단계 끝났지? 글로 썼지? 2단계. 2단계는 여러분들이 일단 페이퍼를 쓰기 전에 계속 이 순서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봐. 두 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됐니?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빛을 퍼뜨리는 of spreading light. 됐니? 즉, 콤마 되는 것 초 to be the candle or 또는 to be the mirror 거울이 되는 것. 어떤 거울? that reflect it 그것을 반사하는.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완벽하게 외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암기에 찐따잖아. 나 암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빛을 퍼뜨리는. 됐어? 즉 캔들이 되는 것 또는 미러가 되는 것 그것을 반사하는. 이걸 직독직해를 계속하니까 그 의미 단위로 그냥 영어만 쓰면 되잖아. There are ways of spreading light, to be the candle or to be 잠깐만 캔들 다음에 뭐였지? 잠깐만 the mirror that reflect it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하든 손으로 하든 간에 해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순대로 그 의미에 맞춰서 어순대로 영작을 해보는 거야. 손으로 쓰는 거야. 이게 서술형인 거야. 자, 이 훈련을 왜 하느냐? 중요합니다. 잘 들어. 고등학교에서 내신 서술형 대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술형을 할 때 아이들이 예를 들면 너희들 시험 범위가 몇 개 지문이냐? 예를 들면 많은 학교는 70개, 80개 지문이 된다고. 많지. 적은 학교들이 일반적인 학교들이 한 50개 지문. 교과서 제외하고 50개 지문. 좀 적은 학교들이 3, 40개. 교과서 빼고 3, 40개. 근데 중학교랑은 그 양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 여기서 어디서 서술형이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서술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적 핵심 사항을 담고 있거나 지문 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 색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노란색으로 진하게 그어요. 보여드려요?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핵심상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슨 색깔 칠해요? 분홍 색깔 칠하죠? 쭉 보라색이나. 그럼 그거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방금 전에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빛을 퍼뜨리는 즉 캔들이 되거나 미러가 되거나 그것을 반사하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문장으로 암기해서 영어를 잠깐만 two ways 다음에 뭐더라? 영어를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걸 영어로 바꾸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훨씬 더 효율적인 암기 방법이 되고 이거 익숙해지면 영어 문장들을 쓰는 거 따로 연습하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지금 니들한테 괜히 멋으로 지금 숙제 이거 드리는 거 아니야. 나도 귀찮아. 알았니?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왜 하는 건지도 알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직독직해하면서. 따라서 해석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다. 여러분의 책 맨 뒤에 설명서 있어요. 천일비급이라고. 그거 보세요. 의미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이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석 정확히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타이핑 써갖고 이 페이지만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숨 걸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니? 외워서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 연습하는 겁니다.